손흥민의 티르키예 행이 다시 떠오르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15일 손흥민이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우승 후 토트넘과 작별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올여름 엄청난 제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티르키예 명문 페네르바체가 손흥민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 1,200만 유로 한화 약 1,089억 원을 약속했다. 이는 어떤 선수라도 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키르키예 스포츠 기자 야으즈 사본추글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주제 무리뉴 페네르바체 감독이 손흥민을 만났다. 두 사람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손흥민은 페네르바체 이적에 열려 있을 것이다. 이적료는 3천만 유로 약 472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적료 문제가 해결되면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까지인데요. 올여름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내년 여름 토트넘은 이적료 없이 자유계약으로 손흥민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토트넘과 다니엘 레비 회장이 바라는 그림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현지에서는 손흥민의 이적료를 받을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손흥민 또한 거취에 대한 입장이 최근 달라졌다. 계속해서 토트넘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지만 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0차전 쿠웨이트전 후 나도 거취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많다.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적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보는 시선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현재 손흥민을 향한 이적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로페셔널 리그가 큰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티르키예 페네르바체가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페네르바체의 관심은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에도 손흥민과 연결된 바 있습니다. 과거 토트넘에서 함께했던 스승 무리뉴 감독 때문인데요.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가장 잘 활용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수비적인 전술을 토대로 공격에서는 손흥민의 속도와 양발 슈팅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토트넘에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7개월 동안 함께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향후 행보는 토트넘에 새로 부임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의 피트 오르케 기자는 프랭크 감독은 토트넘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말하고 싶을 것이라며 손흥민의 잔류를 원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새 팀을 맡는 감독은 주장직 선수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는 무리뉴의 러브콜에 반응할까요?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게 될까요? 토트넘의 신예 그레이 선수가 올 시즌 본인의 적응을 도와준 동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레이 선수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28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수비형 미드필더, 측면 수비수, 센터백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던 토트넘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유로파리그에서도 11경기에 출전해 팀의 우승에 기여하며 19세의 나이로 데뷔 시즌에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레이 선수는 5월 27일 스퍼스 플레이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 적응 과정에서 도움을 준 데이비스 선수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데이비스는 우승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 선수입니다. 데이비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데이비스와 그 가족 모두가 저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올 시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데이비스가 없었다면 경기장 안팎에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데이비스에 대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한 시즌 내내 제 곁을 지켜주셨고 데이비스가 없었다면 제가 해낸 많은 것들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데이비스는 정말 훌륭한 선수이며 클럽을 위해 해낸 일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활약을 이어가실 겁니다. 데이비스는 위대한 프로이자 멋진 사람입니다. 라며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데이비스 선수는 지난 2014년도 시즌부터 토트넘에서 활약해왔으며 현재 선수단에서 손흥민 선수보다 더 오랜 시간 팀에 몸담고 있는 유일한 선수입니다. 그레이 선수는 유로파리그 우승 메달을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집에 있는 동생들에게 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이 메달을 자랑스러워하고 이를 계기로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챔피언스리그 출전은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었습니다. 다음 시즌 꼭 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대됩니다라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레이 선수는 지난 3월 ESPN과의 인터뷰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니나 메디슨 같은 스타 선수들이 챔피언십에서 온 18세 선수에게 먼저 말을 걸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제가 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모두가 놀랄 만큼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라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는 확실히 월드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도 제가 만난 분들 중 가장 좋은 분 중 한 분입니다. 제가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 손흥민 선수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식사를 해주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 선수는 또 경기장 안팎에서 손흥민 선수는 항상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지난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임대로 뛰었던 로돈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 정말 친한 친구인데 제가 리즈에서 뛸 때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토트넘으로 이적한 뒤 로돈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저를 잘 부탁드린다고 전했고 손흥민 선수는 제가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선수들과의 대화를 도와주셨고 팀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토트넘에 합류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15살이 되기 전부터 저는 TV를 통해 토트넘 선수들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데이비스와 손흥민 선수는 제가 존경하던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정신이 아득합니다라고 말하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홈에서 쿠웨이트를 상대로 기분 좋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후 인터뷰에 나선 이강인은 소신과 앗을 중간에 걸친 발언으로 팬들의 설왕설래를 불렀습니다. 경기 후 홍명보 감독과 함께 인터뷰를 나선 선수는 승리의 주역 중 한 명인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이 자리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인터뷰를 남겨 눈길을 끌었는데요. 경기장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한국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후 그라운드에 나설 때마다 팬들의 야유와 마주쳐야 했습니다. 불공정 선임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프로팀 울산을 이끌던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지휘를 맡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임생 이사와의 비공식적 면담 이후 마음을 돌려 대표팀 감독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엉성한 행정력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특히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충격적 진실을 모두 폭로하며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국회 감사에 불려가는 등 한바탕 흔들리고 체제 개혁 이야기가 끊임없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사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후 행보마다 질타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이강인은 이를 두고 기자회견 막바지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협회 소속이고 감독님은 저희의 보스시다라며 너무 비판을 하시면 선수들에게도 타격이 있다.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 그래야 월드컵에 가서 잘할 수 있다며 강조했습니다. 또 믹스트존에서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그렇다. 특히 기자분들과 유튜브 쪽에서 협회에 대해 얘기하신다. 결국 팬들은 기사를 보고 얘기를 들으신다. 선수들은 좋은 분위기에 많은 팬들이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원한다. 당연히 협회도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수들도 알고 있으며 협회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과도한 비판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는 즉시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오갔는데요. 일각에서는 선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강인을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축구협회는 또 숨어서 입장 전달만 하고 있다는 옹호 발언과 좀 더 투명한 축구협회를 원했는데 어떻게 마냥 옹호만 할 수 있느냐 이번 발언은 괜히 한 것 같다 자기 소신을 걸고 말한 박주호 선배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라고 말한 게 가장 큰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보스라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이 우리 보스를 협회를 혼쭐 내달라는 뉘앙스 같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장 분위기가 지나치게 감독을 보이콧하는 분위기로 흘러 선수단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의견이 뒤따랐습니다. 별개로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이후 해명 및 수습 과정을 살펴보면 리스크가 큰 발언임에는 틀림없는데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당시 축구협회는 전강위 1차 회의에서부터 국내 감독들의 플레이, 스타일, 축구 철학 등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국내 감독들의 자료는 크게 확인하지 않았다라며 한 외인 감독은 장문의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홍 감독의 면담이 특혜라고 주장했는데
물론 자료를 잘 준비하면 그 감독과 에이전트가 의욕, 성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대표팀 감독으로의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는 근거는 아닐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축구협회는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 후보군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을 요구하는 면담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을 뽑는 과정은 그 어떤 절차보다도 공평하고 모두에게 똑같고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또 박주호 전 위원의 폭로의 명예훼손이 아닌 비밀 유지 서약을 이유로 대며 법적 조처를 언급하던 축구협회입니다. 끝내는 이마저도 불발됐습니다. 문체부의 감사 이야기가 돌자 서둘러 해명문을 들고 왔지만 대중을 이해시키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몽규 협회장 체제는 이어지고 있으며 뚜렷하게 바뀐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해오던 사람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며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회 소속 선수 입장으로는 말맞다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외부 언론, 여론까지 이를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좌시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